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여기에 제주도 탑동 ABC 베이커리에서 오늘 그 북토크, 그래서 디스크와 가족 세우기 같은 걸 통해서 우리 가족 소통 방법을 좀 찾아보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한번 조금 질의응답 또 궁금하신 것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까도 말씀 좀 나눠주셨는데, 소감으로 나눠주셨는데,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왔는데 나를 더 배우게 됐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대구에서 이 강의를 디스크를 통한 어떤 소통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받은 피드백이었거든요. 대구 신세계 문화센터에 그 어머니께서 그 문화센터에서 개설되는 뭐 엄마표 영어, 그다음에 뭐 어떤 공부법, 어떤 독서법 그런 강의를 다 들었대요. 듣고 난 다음에 제 강의를 딱 들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강의를 먼저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인 걸 안 다음에 뭐 방법론으로 엄마표 영어를 할지 독서지도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던 것 같다. 그나마 지금 좀 늦지 않게 먼저 이거를 알고, 나는 어떤 성향이고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이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이 우리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는 그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 자연육아나 자연교육 강의를 할 때 우리 현실적으로는 교육을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하고,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사실 아빠거든요. 인지 교육은 아빠가 담당하고 마음하고 몸의 부분만 엄마가 담당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아빠의 자리가 굉장히 무너져 있잖아요. 아빠가 얼굴 보기도 힘들고, 뭐 야근의 문화라든지 뭐 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말에는 피곤해서 또 쉬기에 바쁘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 무너진 가운데 그 역할을 엄마가 이제 같이 담당해서 엄마가 암수 동체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다 감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막 상황들이 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대자연과 대가족이라는 혜택도 없어. 아까 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제 가족 세계를 해보니까 뭐 무너졌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좀 완전히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랬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제 뒤에 고모님하고 할머님이 있었어요. 가끔 그 계속 계시진 않았는데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고모님하고 할머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좀 돌봐주거나 이렇게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서적으로 뭔가 보완이 됐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는데, 우리 사회는 그게 이제 전통사회에서는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또 사실은 만두를 좀 뛰어넘을 수 있고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해소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파트나 그런 도시적인 환경에서 갇혀 지내면서 엄마는 독방 육아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가족들이나 이런 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엄마도 힘들어지고 애들도 힘들어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가장 뭐 중요한 게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힐링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엄마가 해주는 모든 좋은 뭐 공부를 시킨다든지 정서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자꾸 독이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엄마 자체가 이렇게 뭔가 행복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없는 가운데서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를 해주는데도 자꾸 왜곡된 형태로 나와요. 좋은 마음을 갖고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도 뭐 그러고, 그다음에 뭐 먹는 거라든지 다른 어떤 애들 챙겨주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엄마의 힐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비폭력 대화라든지 감정 코칭이라든지 또 가족 세우기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군 강의를 깔고 이 디스크 소통 강의를 같이 깔잖아요. 학군은 한 50분 신청하는데 이 강의 소통법은 한 12분, 10분 정도 뭐 신청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이제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학군이나 뭐 그런 당장 그 나한테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 그걸 관심을 갖고 왔지만 계속 좀 재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걸 보면 기승전 결국은 나를 키워야 되는 문제구나. 엄마 아빠의 내공을 들어야 되는 이
문제고 그래야지 내가 기다려줄 수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도 아까도 뭐 문제 하나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거를 지금 아이가 보이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로 인식하면 문제로 진짜 심각해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내공이 있으면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이 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아이들 공부시키거나 그런 부분보다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나고 특히 아이들이 이제 초등 5, 6학년 정도 되고 자아가 형성되고 그러면 자꾸 그걸 바꿔주려고 그러고 이끌어주려고 그런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끌어주게 되면은 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정도 좀 돌봐줘야 되는 몸이 좀 자라고 좀 생각이 자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까 좀 이렇게 점점 아이와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생기는 그 틈새에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많이 좀 늘려나가고 또 그거를 분리시켜서 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가족 식탁 대화라든지 아니면 하브르타거든요. 그래서 그 재능적인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후원을 해주고 지혜적인 부분,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 마련되는 게 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어 시간에 나는 뭘 배웠나?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비폭력 대화 강의를 10여 년 전에 대치동에서 들었어요. 대치동 그 단지에 있는 도서관에 대치도서관에서 들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을 봤냐면은 그 MVC 비폭력 대화 강사 선생님들이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MVC 기초과정을 들은 어머니들이 다 40대, 50대 어머니들인데 그 비폭력 대화 과정이 그거잖아요.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한번 그대로 읽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강요가 아닌 부탁으로 소통을 하라고 이런 어떤 과정을 하는 건데 그 엄마들이 얘기를 나누고 또 많이 배워서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가 40년, 50년을 살아도 어떻게 자기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20살밖에 안 배우고 MVC를 배운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더라고 우리가. 이때 내 감정은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나의 두려움이야. 아이들 잘못 키우고 입시 성과가 안 냈을 때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감정을 읽는 하나하나 그 연습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이거를 국어 시간에 배워서 차라리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나의 감정을 읽는 거, 그다음에 읽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뭐 관찰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판단이냐 관찰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가 텔레비만 계속 막 보고 있어요. 숙제는 안 하고 그러면 야 너 허구 헛날 맨날 이게 다 이게 가치 판단이 들어요. 맨날 너는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고 뭐 그런다고 텔레비 그냥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과 강요가 같이 들어간 그런 대화거든요. 근데 그걸 초원형 대화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 우리 철수가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구나. 관찰하란 말이죠.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를 읽어보면 돼. 그리고 네가 텔레비만 보고 있는 모습 내일 시험인데 계속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좀 마음이 불편하구나. 내 감정을 읽어주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은 네가 텔레비를 1시간 내로 좀 보고 가서 보는 걸 이제 멈추고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게 좀 잘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실은 부탁을 하고 강요하지 말고 부탁과 강요의 차이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편하면 그건 강요라고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 소중한 거를 왜 안 배웠을까? 내 감정을 읽고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걸 못 배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책들 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쓰고 싶은 책들 출판사가 좀 얘기를 한 책이 뭐냐면 대한민국 소통 1교시 그런 좀 책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디스크하고
그다음에 비폭력 대화, 그다음에 감정 코칭, 그다음에 어떻게 제가 협상론도 조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다이아몬드 무슨 다이아몬드 책 있지 않나요? 그 책을 보면서 소위 말해 협상처예요. 아이들하고도 모든 게 다 딜이잖아요. 항상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려면 정보를 충분히 갖고 그 다음에 차선책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차선책,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소통의 핵심은 그 사람의 니즈를 읽어주는 거예요. 의도를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이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충분한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싫어했어요. 특히 돼지고기를 싫어했거든요. 어머니께서 돼지 김치찌개를 해가지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김치찌개나 아니면 뭐 삼겹살 하고 그래도 전 비계를 떼내서 이렇게 갈라 먹었어요. 그때마다 야, 네가 그러니까 이게 살이 안 찌고 그냥 맨날 그냥 가리고 뭐 그렇게 먹는다고 어머니 맨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왜 비계를 안 먹었는지 아세요? 물컹하는 느낌이 싫었어요. 그게 뭔가 고개를 어디서 씹는 이게 딱 물컹하고 막 벌레 먹는 막 그런 느낌이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느낌이. 근데 그러면은 사실 지금 그 공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렇게 대화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섭이는 비계를 싫어하는구나. 그 비계를 안 먹는구나. 관찰을 해야죠. 근데 왜 안 먹고 싶어? 사실은 엄마, 나 비계 이거 막 물컹해가지고 싫어. 그 전에 삼겹살이나 그거 했을 때 바짝 튀겨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건 바삭바삭해서 괜찮더라고. 그땐 조금 내가 먹었잖아. 근데 지금 김치찌개에 들어간 거는 그게 없으니까 너무 나 그 물컹물컹한 식감이 좀 싫어가지고 나는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 전에 그리고 돼지 비계에서 엄마 김치찌개 한 거에서 털이 안 잘라지게 있어가지고 털 나온 거 내가 봤어. 너무 징그럽더라고. 나는 이상하게 생긴 거 먹기 싫거든. 그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털을 완전히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너는 지금 김치찌개는 비계는 안 먹으니까 비계를 엄마가 먹이고 싶으면 바짝 튀겨가지고 과자처럼 해주고 그러면은 네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 이게 제 의도, 그렇게 표현하는, 행동하거나 표현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걸 읽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우리 그 언어학 같은 데서 스피치 액트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 표현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의도예요. intention. 그 다음 두 번째가 expression,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그 표현한 대로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follow action까지가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okay? 그거에 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는 사례로 보통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우리 그 영어 같은 거 배울 때 see you later 그랬더니 when 물어봤다고. see you later라고 말하는 의도는 뭐죠? 안녕, 헤어지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진다라고 하는 의도를 말하고 나중에 봐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의도를 몰라가지고 아니면은 그 원어민이 아니어가지고 see you later 하니까 직역을 했어요. 그냥 표현만 나타난 거죠. when 언제 보는 거야? 물어보면은 아니 그냥 when 만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안녕인데 이거는 굿바이인데 그럼 굿바이라고 그러지 왜 see you later라고 그래? 표현을 그렇게 저희 표현이 하는 거잖아요. see you later라고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가 뭔지를 읽고 표현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 말과 행동이 다른 거고 위선이 돼요. 이게 그럼 거기서 느끼는 배신감은 더 커요. 이 부분이. 그 세 가지가 완전하게 돼야 되는 이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방법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국어 문제집 풀고 맞춤법하고 시가 이게 사문보냐 뭐 저기냐 서정시냐 뭐 서사시냐 이런 걸 문제 풀고 국어 시간에 했지. 그 부분이 사실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이 책을 좀 정리를 하고 이 책의 실천편으로는 약간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이거를 갖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홈스쿨링 하는 가정은 국어 시간을 이걸로 저는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어 공부는 사실은 좀 영어를 더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독해력이 되면은 그 교과서를 소통 교과서로 조금 해가지고 쓰면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 나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남과 소통하는 방법을 먼저
조금 그 갖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을 좀 갖고 한번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다른 문제들이 또 쉽게 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게 대부분의 반의 문제는 그 일 자체의 문제보다 사실 관계의 문제잖아요. 우리 같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뭐 짐 싸는 문제에서도 소통만 잘 됐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일도 더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